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아시아클럽 최강의 자리를 가리는 2013 아시아 시리즈에서 한국의 챔피언 삼성이 팔에 터진 이승엽의 3점포 홈런에 힘입어 이탈리아의 포르티토토 볼로냐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예선 탈락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삼성의 다음 상대팀, 대만의 퉁일 라이온스인데요. 퉁이는 대만에서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한 절대 강호죠. 하지만 삼성 라이온스 역시 한국 시리즈 3연패라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사자들의 싸움, 과연 누가 웃을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스포츠24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시작합니다. 아시아 챔스에서 서울이 광저우와 비겨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저우는 강력한 공격을, 서울은 수비의 무게를 둔 전반전이었습니다. 광저우 엘케손의 중거리 슈팅이 김용대의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후반 12분, 압도적인 공격을 펼치던 광저우의 골이 터졌습니다. 무리키의 침투 패스로 역습이 허용됐고 엘케손이 마무리했습니다. 선제골이 터지고 4분 후 대안의 동점골이 성공하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습니다. 광저우 수비수 사이에서 에스쿠데로가 공을 지켜 대안이 골로 연결했습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비겼던 서울은 2차전에서도 1대1로 비겨 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우승컵을 광저우에 내줬습니다. 광저우는 구단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손흥민이 친정팀 함부르크를 상대로 첫 해트트릭을 작성했습니다. 첫 골은 경기 시작 9분 만에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첫 골에 이어 전반 17분엔 폭풍 질주 후 골키퍼까지 제치고 또다시 왼발로 골을 만듭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두 골에도 내리 실점하며 2대2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해결사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엔 오른발로 침착하게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흐른 공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차범근조차도 못한 해트트릭을 손흥민이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테판 키슬링에게 패스해 팀의 네 번째 골에 도움까지 기록한 손흥민. 함부르크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한 골을 만회합니다. 레버쿠젠도 곧바로 공격에 가담. 곤살로 카스트로가 팀의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다. 3골 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레버쿠젠은 함부르크의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도 해트트릭을 세웠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12분에 첫 골을 쏜 호날두. 전반 27분, 호날두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점수차를 3골로 벌렸습니다. 호날두의 득점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32분, 호날두가 프리킥골을 터뜨리면서 5대1로 점수차를 벌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레알 베티스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메시가 부상으로 교체된 후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37분, 바르셀로나의 페드로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돌파한 후 추가골을 성공시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수비수가 달라붙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8분, 파브레가스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려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후 파브레가스는 헤딩골을 기록하며 골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마르, 페드로, 파브레가스가 고루 득점해 메시 원맨팀이란 편견을 깼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후반 인저리 타임, 몰리나가 페널티킥 만회골을 터뜨렸지만 바르셀로나의 4대1 완승으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잠시 후 농구 3세판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낮에 열리는 농구 3경기 알아볼 건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영숙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경기장에 농구 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프로농구가 개막한 이후에 1라운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야구 포스트 시즌이 진행돼서 관중 수가 많진 않았는데요. 이 경희대 삼총사라고 하는 특급 신인들이 합류한 KCC, LG, 동부 이 3개 구단은 꾸준하게 팬들이 늘어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평균 한 11% 이상 관중이 증가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 삼총사가 더 힘을 낸다면 농구 흥행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먼저 KT와 LG의 맞대결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1라운드에서 화끈한 공격 농구를 선보였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네, LG가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김종규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팀이 한층 안정된 모습입니다. 공격보다는 수비가 나아졌는데요. 김종규가 골밑에서 버텨주고 가드들이 뚫려도 김종규가 도움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수비력이 한층 탄탄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김종규 합류 효과로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김종규가 볼을 잡으면 도움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박내훈, 양우섭 같은 선수들이 외곽에서 3점슛 찬스가 많이 나면서 부가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KT가 타운스라는 용병 한 명으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퍼슨이 타운스를 상대로 좋은 공격력을 펼친다면 승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KT는 탄탄한 포드층을 자랑하는 팀이죠. 최근 경기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김도수, 송영진, 장재석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는 점이 무척 고무적입니다. KT의 고민은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싸워야 된다는 점인데요. 1라운드 선발한 앤서니 리처드슨 선수가 최근 팀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인이 조기 출산을 해서 그 옆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LG전에 출전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들어서 3점슛 성공률이 45.49%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외곽 득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승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KT와 LG, LG와 KT의 맞대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LG의 승리에 모두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유는 각각 다른데요. 이경재 기자, 종규와 시대의 시너지 효과로 LG의 승리를 보셨고요. 최영석 기자, 집 나간 리처드슨 돌아오나라는 걱정으로 KT가 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임원만 기자는 LG의 고공폭격으로 KT의 골밑은 휘청할 거라는 예측을 해주셨네요. 2라운드 최고의 빅게임으로 꼽히고 있죠. SK와 모비스와 SK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전전 우승 다팀에서 이어 이번 시즌 역시 치열한 1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두 팀. 네, 먼저 정규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SK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 때처럼 가드 1명에 포드 4명을 기용하는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부상으로 박상우, 김민수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는 식스맨 변기훈 선수를 주로 기용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변기훈이 불붙은 3점슛을 터뜨리며 현역 시절 람보 슈터로 불렸던 SK 문경원 감독이 빙의된 듯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SK는 변기훈이 기대 이상으로 활약하면서 팀이 고비를 잘 넘겨서 1위를 수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SK 이번 시즌 경기 평균 득점이 71점대에 머물 정도로 10개 팀 중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효과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에런 헤인즈와 변기훈이 해결사로 나서고 있지만 김선영 등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팀 모비스는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팀의 주축은 양동근, 함지훈, 문태영 등 지난해 챔프전 우승 멤버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 SK에게 아쉽게 졌기 때문에 안방에서 열리는 2라운드 대결에서는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SK에게 승리를 거두면 모비스는 1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총력전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모비스는 이번 목요일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모비스가 한층 유리한 입장입니다. 모비스 유지학 감독이 에런 헤인즈를 잡기 위해 어떤 전술을 펼치느냐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유지학 감독은 SK 선수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공략했고 결국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번에도 유지학 감독의 지략이 유감없이 발휘된다면
모비스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라운드의 빅 이벤트 모비스와 SK의 경기, 최용석 기자는 모비스의 승리를 주장했는데요. 다른 기자들 어떤 의견을 주셨을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3명의 기자 모두 모비스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쳤습니다. 특히 이원만 기자 공 5개를 주면서 100% 모비스가 이길 거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짱구도 못 말리는 모비스의 공수 때문이라고 했네요. 반면 이경재 기자, 앞서는 건 홈팬들의 힘뿐이라면서 모비스가 홈 2점으로 승리를 거둘 거라고 했습니다. 최용석 기자, 1라운드의 소력전이 될 것이라며 모비스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네요. 네, 오늘 남자 프로농구 마지막 경기 예상은요. 시즌 초반 안정된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는 KCC와 불안한 출발 뒤 안정을 되찾고 있는 팀이죠. 오리온스의 대결입니다.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주중에 SK에게 아쉽게 졌지만 KCC는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른바 강민구 트리오로 불리는 강병현, 김민구, 장민국이 각 포지션에서 제 몫을 하면서 KCC는 탄탄한 전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중고신인 장민국은 내 외곽에서 4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서재 감독의 강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진 덕에 KCC가 4경기 좋은 내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평균 득점을 보면 강병현이 15.5점, 김민구가 11.9점, 장민국이 9.4점 등으로 트리오가 30점 이상을 해결해주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오리온스전에서도 이들 3명이 평균 득점 이상을 해준다면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팀워크가 흔들리면서 1라운드를 보낸 오리온스는 최근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3승 1패를 했지만 이 3승을 거둔 상대가 동부, KGC, KT 등 강팀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팀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확실하게 오리온스가 살아났다고 보기엔 무리도 따르는데요. 이번 KCC전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최진수, 전태풍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이 좀 더 살아날 것 같은데요. KCC와 비교하면 오리온스는 국내 선수들 가운데 경기 평균 10점 이상을 넣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오리온스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는 전태풍으로 경기 평균 8점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CC와 오리온스와 KCC의 맞대결, 다른 기자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역시 KCC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다들 KCC의 강점들을 하나씩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경재 기자, KCC의 스피디를, 최용석 기자, 강민국 트리오의 막강 전력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오리온스의 약점을 꼬집어 주셨고요. 전태풍의 저조한 득점력을 빗대어서 태풍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태풍의 향방, 기대되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지난주 3일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하위 삼성이 선두 SK를 격파하면서 꼴찌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그 덕분에 기자님들은 줄줄이 디펜스 당했습니다. LG, 삼성, 오리온스가 이겼고요. 오리온스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이원만 기자 역시 덩달아 역전한 기분을 만끽하셨겠네요. 농구를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 주말 3세판의 꽃돌이는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주 삼성의 이변으로 기자들의 예상 성적 말이 아니었는데요.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변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바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열린 스위스와의 평가전에서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에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강호 러시아와 오는 화요일 맞붙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뛰는 경기, 허재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드컵 본선에서 맞붙게 될지도 모르는 유럽의 강호, 러시아와의 대결입니다.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세계 랭킹 19위의 팀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예선 F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7승 1무 2패로 승점 21점을 얻었는데
호날두가 뛴 포르투갈을 조 2위로 밀어낼 정도로 강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국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전에도 국내파만 소집을 했습니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 5골을 기록한 케르자코프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이 밖에도 아킨페예프나 코코린 같은 선수들이 뒤를 바칩니다. 우리 대표팀에게 이번 러시아전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러시아전의 최대 관심사 역시 김신욱 선수죠.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김신욱에게는 대표팀의 주전 원톱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량과 신체 조건이 모두 뛰어난 러시아 수비수들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다면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팀 컬러가 비슷한 폴란드와 비겼고 크로아티아에는 연패를 당했죠. 어차피 월드컵 본선에서 유럽 국가들과 한 조의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팀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야겠습니다. 제3국에서 열리는 평가전입니다. 홈 이점은 어느 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스위스전을 통해서 호흡을 한번 맞췄기 때문에 러시아전에서도 좋은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강호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경기 3인의 프리뷰 3세판입니다. 함께 보시죠. 3세판 예상으로는 러시아의 압승이 될 것 같은데요. 남장현, 우충원 기자, 러시아에 공 3개씩을 줬습니다. 아직은 맞춰가는 홍명보, 카펠로 감독 이름값 한다 등의 이유인데요. 하지만 축구팬들의 소망, 허재원 기자의 한 줄 평에 더 기대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유럽 공포증은 없다. 과연 공포증 극복 여부 지켜봐야 할 것 같죠? 이번에는 FIFA A매치데이 주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릴 경기죠. FIFA 랭킹 8위 네덜란드와 44위 일본의 대결인데요. 네덜란드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지만 선수 면면으로 볼 때 일본도 결코 뒤지지는 않죠. 허재원 기자가 어떤 예상을 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IFA 랭킹 8위 네덜란드와 44위 일본의 대결입니다. 네덜란드의 절대 우세가 점쳐지지만 선수 면면으로 볼 때 일본도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주전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판페르시입니다. 판페르시는 지난달 초 열린 샤흐타르와의 챔스리그 조별 경기 이후에 계속 사타구니와 발가락에 통증을 느껴왔는데요. 결국 부상이 심해지면서 이번 평가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FIFA 랭킹 8위이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에서 톱시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죽음의 조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본다면 이번 평가전부터 조직력을 탄탄하게 다져놔야겠습니다. 주전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진 네덜란드에 비해서 일본은 최정예 멤버를 모두 소집합니다. 모스크바의 혼다 케이스케를 비롯해서 메뉴의 카가와 신지, 사우스햄프턴의 요시다 마야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인터밀란의 나가토모와 샬케의 우치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유럽 원정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최강팀들을 만나는데요. 지난달 세르비아에 0대2로 졌던 일본으로서는 세르비아보다 오히려 더욱 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고르면서 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표팀의 주축을 이뤘던 해외파 외에도 엔도나 카키타니 이런 J리그 스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판페르시가 빠지지만 네덜란드에는 로번이 있죠. 여전히 호화 멤버로 무장한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3세판 예상평 화면으로 보시죠. 네덜란드가 공 3개 이상씩을 받으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 판페르시 없어도 로번이 있다라며 네덜란드의 호화 멤버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고요. 남장현, 우충원 기자 아주 짧고 굵은 한 줄평 해주셨습니다. 현저한 실력차, 여유만만 네덜란드라면서 네덜란드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네요. 영원한 맞수 잉글랜드와 독일이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만납니다. FIFA 랭킹 10위의 잉글랜드와 2위의 독일이지만 잉글랜드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나서는 한판 대결이겠죠? 허재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영원한 맞수죠. 잉글랜드와 독일이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만납니다. FIFA 랭킹 12위의 잉글랜드와 2위 독일이지만 잉글랜드로서는 자존심을 걸고 나서는 한판 대결입니다. 잉글랜드에게 이번 독일전 협회 창립 150주년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만큼 필승과 함께 축구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상황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클 캐릭과 데니 웰백은 이번 평가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부상 여파로 출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에서도 제라드와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변칙적인 선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로이 호지슨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 사우샘프턴의 램버트와 랄라나 그리고 로드리게스를 처음으로 선발했습니다. 사우샘프턴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 세 선수가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주목됩니다. 독일은 내년 브라질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입니다.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최근 대결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이 4대1로 대승을 거뒀죠.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 9승 1무, 그야말로 전차 군단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데요. 멜러가 이끄는 공격진과 슈바인슈타이거, 웨즐이 버티는 미드필드, 필립 람의 수비진 등 어느 포지션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는 웸블리에서 열리지만 전력의 짜임새 면에서 잉글랜드가 독일을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두바이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평가전은 올 시즌 마지막으로 해외파와 국내파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러시아전을 통해서 좀 더 끈끈한 조직력을 완성해야겠습니다. 잉글랜드와 독일, 독일과 잉글랜드의 대결,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줬을지 함께 보시죠. 고수들의 대결인데 예상은 좀 밋밋합니다. 독일의 승리에 2표, 무승부에 1표 나왔는데요. 먼저 허재원 기자, 독일 전차 군단의 막강함에 대해 우충원 기자, 부상으로 신음하는 잉글랜드를 걱정하면서 독일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남장현 기자는 전차가 쾌속 전진하지만 결과는 무승부라는 선택을 해주셨네요. 이어서 지난주 3인의 프리뷰 3세판의 예측 경기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장현 기자의 소신이 들어맞아 광저우와 서울이 무승부를 거뒀고 울산의 승리로 허지원 기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승리로 우충원 기자가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사이좋게 한 게임씩만을 마쳤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도 좋으니까 이번 주말은 많은 예상이 적중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해외 사이트 예상 결과입니다. 메뉴와 아스톤의 싸움에선 1대0으로 메뉴가 이겨서 전망과 일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예상 함께 보시죠. 에콰도르 대 아르헨티나의 평가전 예상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에콰도르를 상대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경기가 중립지역에서 열리지만 아르헨티나가 좋은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메시의 부재는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메시 없이도 경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아르헨티나에게 이번 경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추위에 많이 당황들 하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위에 정면 도전장을 내민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YTN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인데요. 2005년 시작해 벌써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다 인원인 15,000명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비록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고 손기정 선생의 정신을 되새기는 주말 되길 바랍니다. 스포츠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